세계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최근에 정말 엄청난 기술적 변화를 겪었죠. 이걸 두고 엔진 교체라고까지 하는데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이게 대체 뭐고,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상상해보세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심장, 엔진을 통째로 바꾼다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더리움이 진짜로 이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완전히 새로운 경제판도가 짜여졌죠. 자, 그럼 모든 변화의 시작점, 바로 그 엔진 교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원래 이더리움은 어땠냐면요. 아주 강력한 컴퓨터들로 막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채굴 방식, 그러니까 작업 증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걸 이제는 이더리움을 맡겨두는, 즉 스테이킹하는 방식, 지분 증명으로 싹 바꾼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그 마지막 퍼즐이 바로 상하이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보면요. 진짜 말 그대로 쌩쌩 달리는 자동차에 엔진을 갈아 끼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작업이었어요. 당연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는 방식이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근본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그동안 묶여있던 이더리움을 뺄 수 있게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와, 정말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킹 경제가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테이킹이라는 게 이 새로운 시스템의 완전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의 안전을 위해 딱 맡겨두는 거예요. 그럼 그 대가로 네트워크가 저한테 보상을 주는 거죠. 뭐랄까, 은행에 돈 넣어두고 이자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효과요? 정말 바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한번 맡기면 언제 찾을 수 있을지 몰라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위험이 싹 사라지니까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몰려든 거죠.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단 6개월 만에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총량이 무려 44%나 늘어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눈에 보이죠. 이전에는 한 1,800만 개 정도였던 스테이킹 물량이요. 순식간에 2,600만 개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몰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재밌는 건 바로 이 경제적인 반대급부입니다. 스테이킹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정된 보상을 더 많은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드는 거죠. 그 결과 평균 연간 수익률, APR이라고 하죠. 이게 약 5.5%에서 3.5%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이 스테이킹으로 몰리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에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두 가지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을 보면요, 보안은 정말 급진적으로 강해졌어요. 근데 다른 쪽을 보면, 이거 너무 소수에게 힘이 쏠리는 거 아니야? 하는 중앙화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진 거죠.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보안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숫자로 보면 감이 확 와요. 만약에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네트워크를 공격하려면 이제는 거의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업그레이드 전에는 360억 달러였으니까 공격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진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동전의 뒷면도 봐야죠. 이 차트를 보면 라이도라는 단 하나의 프로토콜이 전체 스테이킹 물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 라이도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라이도가 특정 방향으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판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기회를 잡고 또 어떤 위험을 조심해야 할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쓰는 게 바로 이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 줄여서 LSREP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나 대신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주는 서비스예요. 이걸 쓰면 복잡한 기술을 몰라도 되고 또 수천만 원어치의 이더리움이 없어도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뭐랄까 스테이킹을 위한 간편 버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매력적인 이유는요, 내 자산이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확보되는 거죠. 스테이킹을 맡기면 그 증표로 유동성 토큰이라는 걸 받는데 이걸로 다른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거래를 하거나 또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스테이킹으로 이자는 이자대로 참기면서 동시에 내 자본은 자유롭게 굴릴 수 있는 진짜 두머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자, 그런데 나는 코인 직접 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주식처럼 좀 더 익숙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새로운 이더리움 경제는 레버리지 ETF 같은 조금 더 복잡한 금융 상품들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베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더리움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따라가게 설계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하루에 5% 오르면 이 ETF는 10% 오르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와, 대박인데? 싶으시죠?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 떨어지면 10%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도구지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바로 보입니다. 1일 변동성만 봐도 이더리움을 그냥 들고 있을 때보다 이베 ETF는 변동성이 2배가 훨씬 넘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현재 낙폭인데요. 이더리움이 34% 정도 빠졌을 때 레버리지 ETF는 무려 80%가 넘게 빠졌습니다. 하락장에서 손실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자,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감수한 위험 대비 얼마나 벌었나를 따져보는 위험 조정 수익률 점수인데요.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더리움을 그냥 보유한 경우는 100점 만점에 84점이라는 아주 훌륭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베 레버리지 ETF는요? 처참하게도 6점입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감소해야 하는 위험이 훨씬 더 극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앞으로 이더리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어떤 미래를 가져오게 될까요? 한 레딧 사용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금 같은 준비 자산 같고 이더리움은 경제를 돌리는 엔진 같다. 점점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한 투기 자산에서 뭔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이 정말 우리 디지털 미래의 필수적인 생산적인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더리움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 자산을 넘어서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디지털 경제의 담보물이 되고 수많은 서비스들을 돌아가게 하는 핵심 기반 시설, 뭐랄까 디지털 세상의 수도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까지 갈까가 아니라 이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가 아닐까요?